미영은 새벽 5시 15분이면 눈을 떴다. 알람도 필요 없었다. 몸이 먼저 움직였고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액자 속 남편을 바라봤다. 말없이 인사했다. 오늘도 다녀올게 여보. 겨울 공기는 맵고 찼다. 두꺼운 패딩을 껴입고 학교까지 가는 길은 고요했다.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청소도구함 앞에 멈췄고 걸레와 밀대를 챙겨 들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여학생 화장실. 바닥에는 물기가 어지럽게 퍼져 있었고 세면대 옆에는 휴지가 흩어져 있었다. 머리카락도 물때도 볼썽 사나운 것들이 미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물 한 방울 없이 말끔하게. 이게 미영의 원칙이었다. 아이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교사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누구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겠다는 다짐은 그날 남편의 장례식에서 마음속에 새긴 것이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뛰어오다가 밀대를 건드렸다. 고개를 푹 숙인 여학생이 작게 인사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뜻을 전했다.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매일 있는 일이니까. 비켜주는 것도 무시당하는 것도 잊히는 것도 이젠 익숙해졌다. 교사들 사이를 조용히 스쳐 지나갔고 학생들은 바쁘게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미영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그들의 동선에서 벗어났다. 손끝에는 고무장갑 자국이 남아있었고 유니폼은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다. 몸은 점점 익숙해졌지만 마음은 무뎌지지 않았다. 점심시간 직전이 되면 미영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2학년 3반 교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하영이 있었다. 딸아이 앞에서는 걸레를 들지 않으려 애썼다. 딸이 엄마를 창피해하지 않도록, 딸이 친구들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하영의 자리 위엔 필통과 지갑,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중학교 졸업식 날 통통한 볼을 가진 하영과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눈가가 시큰해졌지만 그 감정은 빠르게 밀어냈다. 지금 울면 안 되니까. 아직은 버텨야 하니까. 그 순간 복도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백소정 학교 영어교사였다. 미영은 몸을 낮춘 채 밀대를 짜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아직도 저 여자가 여기에 있어. 애 엄마가 청소부래. 딸도 우리 반인데 지 엄마 닮았는지 구질구질하더라. 왜 같은 학교에 다녀? 창피하지도 않나 몰라. 교무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미영은 고개를 떨궜다. 아무렇지 않은 듯 손을 움직였지만 고무장갑 안쪽은 이미 땀으로 축축해지고 있었다. 자신은 괜찮았다. 다만 하영만 몰랐으면 그것이면 되었다. 퇴근길 빵집에 잠시 들렀다. 오늘은 하늘이 생일이었다. 초코 케이크를 하나 사고 단팥빵 2개를 추가했다. 문구점 앞에서 기다리던 하늘이 엄마를 보자 반갑게 뛰어왔다. 엄마, 나 친구한테 초코파이 줬는데 그 애가 내일은 마시멜로 초콜릿 준대. 우리 하늘 친구 많구나. 응,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엄마도 좋은 일만 하게 해줄 거야. 하늘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뭐라고 가슴 한복판이 아려왔다. 그 아이는 아직 세상의 무게를 모른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옆에 누런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오래된 손글씨가 보였다. 박정우. 남편의 이름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익숙했다. 미영아. 만약 내가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내가 떠난 뒤에도 너는 아이들을 위해 버티고 있다는 뜻이겠지. 미안하고 고맙다. 너는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야. 편지를 움켜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따라 유독 오래 흘렀다. 하영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다. 예전엔 집에 오자마자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쏟아냈지만 요즘은 밥상 앞에서도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움직였다. 그 모습을 미영은 모르는 척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일 때도 있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괜찮아. 그냥 피곤해. 친구랑 다툰 건 아니고. 아니야, 별일 없어. 하영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다. 마치 마음에 문을 걸어 잠근 듯한 어투였다. 미영은 그런 하영을 보며 마음이 아렸지만 괜히 더 물었다간 아이가 무너질까봐 조심스러웠다. 하영은 학교에서 엄마를 볼까봐 일부러 복도에서 눈을 피했다.
쉬는 시간마다 미리 시간을 확인했고 복도 청소 시간이면 일부러 화장실에 머물렀다. 친구들이 엄마의 존재를 눈치채지 않도록 하루에도 수십 번 눈치를 봤다. 그러던 어느 날 교실 뒤쪽에서 하영이 친구들과 얘기하던 중이었다. 교실에 청소도구를 가지러 들어온 백소정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주변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내뱉었다. 그래도 너희는 다행이다. 청소하러 오는 사람이 너희 엄마는 아니잖아. 교실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고 몇몇 아이들이 눈치를 보며 하영을 바라봤다. 하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정수리를 가격하는 듯했다. 그날 집에 돌아온 하영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미영은 노크도 하지 않고 문 앞에 국과 반찬을 내려두었다. 속이 문드러졌지만 말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묵묵히 기다리기로 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문틈을 타고 흘러나왔다. 미영은 방문 앞에 쪼그려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문틀을 천천히 쓸며 속삭였다. 하영아, 괜찮아. 엄마가 다 안다. 미안해, 우리 딸. 며칠 뒤 하영은 조금 달라졌다. 표정이 무뎌졌고 친구들과 대화도 줄었다. 급식줄에서는 뒤로 물러섰고 질문을 받아도 입을 다물었다. 백소정은 그런 하영을 유난스럽다는 듯 바라보며 혀를 찼다. 그 모습을 복도에서 지켜보던 미영은 손에 쥐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놓칠 뻔했다. 차마 다가가 말도 붙이지 못하고 멀리서 조용히 하영의 등을 바라봤다. 작디작은 어깨가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 처져 있었다. 그날 밤 미영은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냈다. 조심스레 펴서 불빛 아래 펼쳐두고 몇 번이고 같은 문장을 읽었다. 아이들에겐 무엇보다 내가 필요해. 너의 손길, 너의 말투,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아이들에게는 기둥이야.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고 나서야 미영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자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청소를 시작했다. 복도 바닥이 유난히 반짝였고 창문은 맑게 닫혀 있었다. 누군가는 눈치채지 못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미영은 알았다. 오늘 하루 딸이 조금은 덜 아프길 바라는 마음을 걸레질에 담았다는 걸. 그리고 그날 뜻밖의 인물이 말을 걸어왔다. 경비실에서 일하던 양철수였다. 무심한 듯 건넨 말이었다. 미영 씨, 힘든 거 알아요. 나도 딸 하나 있어서요. 근데 말이죠. 사람이 진짜 강한 건 말없이 버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소리치는 법을 아는 거라 생각해요. 미영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혼자서 오랫동안 그 말을 곱씹었다. 소리치다니. 자신은 그럴 줄 몰랐다. 늘 조용히 감내하고 참고 묻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눈꺼풀이 무겁지 않았다. 작은 말 한마디가 닫힌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은 열어준 것 같았다. 주말이 되자 하영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책상 위에는 미리 준비해둔 문제집이 쌓여 있었지만 펜을 잡을 마음이 들지 않았다. 엄마는 이미 아침 일찍부터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하늘은 TV 앞에서 과자를 집어먹고 있었다. 하영은 식탁에 앉아 국을 휘저으며 말했다. 학교 가기 싫어. 그 말은 순간 공기처럼 가볍게 흘렀지만 미영은 젓가락질을 멈춘 채 딸을 바라봤다. 하늘이 먼저 소리쳤다. 누나 또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지? 하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국만 뜨고 있었다. 미영은 아무 말 없이 그릇을 하나 더 챙기고 반찬을 덜어냈다. 오늘은 바깥일 없으니 너 쉬어. 공부도 나중에 해도 돼. 그 말 한마디에 하영은 울컥했다.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날 오후 하영은 노트북을 켜고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학생회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익명으로 작성된 글이었다. 우리 학교 2학년 반에 청소부 딸 있음. 애는 잘난 척하면서 엄마는 걸레질. 학교가 복지관도 아니고 보기 불편함. 솔직히 엄마 얼굴 보면 식욕 떨어짐. 하영의 손끝이 떨렸다. 누군지 알 것도 같았다. 백소정 선생님. 최근 수업 시간에도 의미 없는 조소를 날렸고 복도에서 일부러 하영을 마주칠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었다.
하영은 마우스를 덜덜 떨면서 내려놓았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미영이 들어섰다. 작은 머리끈 하나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이거 찾았지? 내 책상 밑에 떨어져 있더라. 하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방을 나가자 눈물이 쏟아졌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엄마. 그 엄마를 부끄러워했던 자신이 너무 미웠다.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하영은 결국 핸드폰을 들었다. 카톡 메시지를 열고 친구 한 명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청소부인 거 말하지 말아줘. 내가 말할 때까지는. 그 친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이미 늦었다는 듯 답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학교. 하영이 복도 끝에서 교실로 들어가던 중 교실 앞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 교탁 위에 프린트물을 올려놓고 있었다. 그 위에는 게시판 글이 그대로 인쇄되어 있었다. 하영은 교실 문 앞에서 굳어버렸다. 친구들 모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어떤 애는 피식 웃었고 어떤 애는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 순간 백소정이 교실 문을 밀고 들어왔다. 하영, 교무실로 좀 와줄래? 모든 시선이 하영에게 쏠렸고 하영은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갔다. 교무실 한쪽 구석, 창가에 앉힌 채 백소정은 물었다. 왜 이렇게 말이 없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너희 엄마도 알고 계셔? 하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머리카락 뒤로 숨고 싶었다. 자신이 사라지길 바랐다. 미영은 그 시각 계단을 닦고 있었다. 걸레를 짜던 손이 멈췄다. 복도 건너에서 딸의 뒷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백소정과 함께 어딘가로 향하는 딸. 그 눈빛이 무너져 있었다. 그날 저녁 미영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반찬을 차렸다. 하영도 하늘도 말이 없었다. 세 사람 사이엔 말보다 무거운 침묵이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미영은 조용히 말했다. 이사 가자. 하영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하늘도 멈칫했다. 미영은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다. 여기선 더는 숨을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 하영은 처음으로 엄마 앞에서 엉엉 울었다. 아무도 없는 식탁 앞에서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았지만 그 울음은 세상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는 듯 진하고 처절했다. 다음 날 정미영은 처음으로 작업복이 아닌 옷을 입고 학교에 들어섰다. 연한 아이보리 니트와 검은 바지, 깨끗한 운동화. 그녀는 걸레와 밀대 대신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교무실 문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 문을 열면 이제 예전처럼 조용히 묻히며 살아가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더는 아이들을 대신해 참을 수 없었다. 백소정은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고개를 들고 미영을 보더니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오늘은 무슨 일이세요? 미영은 무표정하게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 안에 있는 건 우리 딸에 대한 교내 괴롭힘과 교사의 비인격적인 언행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필요하면 교육청에도 보낼 생각입니다. 교무실 안이 조용해졌다. 다른 교사들이 슬쩍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마우스 클릭 소리를 멈췄다. 백소정은 입을 닫은 채 봉투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흘렸다. 이런 일로 문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미영은 잠시 정지했다. 하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청소부입니다. 그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한테까지 수치심을 넘기게 할 순 없습니다. 지금은 엄마로 온 겁니다. 교사로서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말해주세요. 백소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교무실 안에 기류가 싸늘해졌고 누군가는 자리를 피했다. 그날 오후 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하영이 전학 간다는 얘기, 교무실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 누군가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얘기까지. 하영은 복도에서 친구들의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누군가는 쪽지를 던졌고 누군가는 몰래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 아래엔 이렇게 써 있었다. 엄마랑 같이 쓰레기 줍는 시간. 하영은 쪽지를 구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손끝은 파르르 떨렸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다. 점심시간. 하영은 책상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려다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식욕이 없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다. 너 엄마가 청소하는 거 봤어. 처음엔 좀 놀랐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하영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은 반장이었다. 평소 과묵하고 수업 시간엔 늘 조용했던 그 아이가 오늘따라 이상하리만큼 또렷한 눈으로 하영을 보고 있었다. 나는 우리 엄마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해. 나도 처음엔 숨기고 싶었는데 이젠 그냥 말해. 엄마가 살아있는 덕분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하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하굣길, 미영은 교문 앞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등하굣길에 마중을 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오늘만은 그럴 수 없었다. 하영은 멀리서 엄마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엄마, 왜? 하영은 눈물 찢는 얼굴로 다가왔다. 미영은 말없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짧은 포옹에 하루의 상처가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날 밤 하늘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A사 용지 가득 그려진 건 학교 앞에서 웃고 있는 세 식구였다. 엄마는 청소도구를 들고 있었고 하영은 그 옆에서 책가방을 메고 있었다. 하늘은 색연필로 말풍선을 덧붙였다. 우리 엄마 멋져요. 누나도 짱이에요. 미영은 그 그림을 품에 안고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누구보다 힘들었던 하루가 아이들 덕분에 버틸 수 있는 하루가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고 날이 흐렸다. 정미영은 출근길에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가방에 넣었다. 그 안에는 사진 몇 장과 프린트물 한 부가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는 백소정이 복도에서 학생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던 장면들이 있었고 프린트물엔 교사의 언행으로 인한 학생 정서 불안에 대한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며칠 전부터 경비원 양철수가 CCTV 화면을 확인해주며 조용히 도와준 자료들이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는 숨을 수 없다는 결심이 생긴 뒤로 행동은 빠르게 이어졌다. 교장실 문 앞에 섰을 때 미영은 심호흡을 2번이나 했다. 한 번은 딸의 얼굴이 떠올랐고 한 번은 남편의 편지 한 구절이 귓가에 울렸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남는 법이야. 교장은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놀람도 있었고 당혹감도 비쳤다. 하지만 끝까지 말을 끊지 않았다. 미영은 봉투를 건네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가 원하는 건 벌이 아닙니다. 다만 아이들 앞에서 더 이상 부모의 직업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게 교육의 첫걸음 아닐까요? 교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그날 이후 백소정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교무실에서도 목소리를 낮췄고 복도에서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학교는 아직도 완전히 변한 것이 아니었다. 하영은 여전히 복도를 지날 때마다 어깨를 웅크렸고 식당에서는 혼자 밥을 먹었다. 그런 그녀에게 또다시 익명의 쪽지가 날아들었다. 이번엔 책상 서랍 속에 조용히 들어있었다. 왜 너희 엄마가 설치는 건데? 쥐 죽은 듯 있지 그래. 부끄러운 줄 알아. 하영은 그 쪽지를 손에 쥐고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가방에 넣었다. 이번엔 울지 않았다. 대신 복도 끝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학교 방송실. 그곳에는 그녀가 평소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공간이 있었다. 학생회장인 반장의 도움으로 하영은 학생 방송 시간에 짧은 글을 낭독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방송 스피커에서 잔잔한 피아노 음악과 함께 하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2학년 3반 박하영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잠깐만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엄마는 이 학교에서 청소를 하십니다. 어릴 땐 창피했어요. 친구들이 알까봐 숨기기도 했고 피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엄마는 하루 종일 허리 굽혀 바닥을 닦으면서도 단 한 번도 저에게 부끄럽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멋졌어요. 제가 그런 엄마의 딸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방송이 끝났을 때 교실 안은 조용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고 누군가는 하영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백소정은 교무실 안에서 들리던 하영의 목소리에 뭔가에 맞은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오후 양철수는 미영에게 다가와 말했다. 따님 방송 들었어요. 그 목소리 울림 있었어요. 나도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미영씨 잘하셨어요. 미영은 웃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작은 인사가 수년간 누르고 눌러왔던 감정의 무게를 대신했다. 그리고 하굣길 하영은 교문 앞에서 친구 몇 명에게 다가갔다. 그 중에는 쪽지를 준 아이도 있었다. 하영은 조용히 말했다. 그동안 나한테 뭐라 했던 거 다 기억나. 근데 이제 괜찮아. 난 숨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떤 아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아이는 울듯한 눈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하영은 천천히 걸어 교문을 나섰다. 그 길 끝에는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해질 무렵의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리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미영은 여느 때처럼 학교 복도를 닦고 있었다. 그날따라 복도 바닥에 떨어진 휴지가 거의 없었다. 누군가 일부러 쓰레기를 주웠거나 아이들이 조심했을 수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따뜻했다. 미영은 유리창에 걸레를 대며 조심스레 닦아냈다. 손끝에 닿는 유리의 감촉이 묘하게 다정하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뒤에서 조심스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미영이 몸을 돌리자 여학생 셋이 수줍게 인사했다. 혹시 하영이 엄마 맞으세요? 미영은 놀라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아이들 중 한 명이 작게 웃었다. 저 지난번 방송 듣고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랑 집안일 도우면서 괜히 짜증낸 거 반성도 됐고요. 저희 반 애들한테도 말했어요. 이제 아무 말도 못하게 할 거예요. 미영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고맙다는 말을 떠올리다 결국 말하지 못했다. 대신 손에 쥐고 있던 걸레를 꼭 쥐었다. 그 따뜻한 말이 심장을 울렸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하영이 집에 돌아오자 미영은 따로 묻지 않았다. 하영도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오랜만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하늘은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엄마, 내일은 체육복 챙겨야 해. 급하게 말하는 하영의 목소리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이 체육대회라는 걸 깜빡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다. 학교 운동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영은 반대표로 이어달리기 선수로 뽑혔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누군가 말해줬다. 넌 달리는 게 어울려. 숨지 말고 앞만 보고 뛰어. 경기를 시작하기 전 하영은 트랙에 서서 운동장을 둘러봤다. 한쪽에 미영이 서 있었다. 유니폼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으로 모자를 눌러 쓴 채. 하영은 그 모습에 왠지 모르게 울컥했다. 그동안 창피하다고만 생각했던 엄마가 이젠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총성이 울리고 하영은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다리에는 힘이 들어가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주변의 소리도 친구들의 함성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앞으로, 앞으로만. 결승선을 통과한 순간 친구들이 몰려들어 그녀를 끌어안았다. 하영은 헉헉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다. 관중석 한쪽에서 손을 흔드는 미영이 보였다. 그녀는 말없이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날 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간만에 웃음을 나눴다. 하늘은 팔씨름을 걸었고 하영은 웃으며 젓가락으로 찐 고구마를 집었다. 미영은 조용히 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남편 없이도 우리는 이렇게 하루를 버티고 있구나. 무너질 줄만 알았던 하루들이 이제는 하나둘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밤늦게 미영은 남편의 편지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그 아래 자신이 직접 한 줄을 덧붙였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 당신이 남긴 빈자리를 우리가 함께 채우고 있어. 그리고 그 종이를 고이 접어 서랍 안에 넣었다. 더는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았다. 오늘은 조금은 괜찮은 날이었다. 그날 아침 교무실엔 낯선 기운이 감돌았다. 백소정은 출근하자마자 교장실로 불려갔고 그녀의 표정은 뭔가를 감지한 듯 굳어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월한 눈빛으로 복도를 활보하던 그녀였지만 최근엔 시선을 피하고 말수가 줄었다. 학교 안에 퍼진 소문은 생각보다 빨랐다.
교사 평가서에 올라온 민원 내용과 함께 복도 CCTV 영상까지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였다. 학생들이 웃으며 떠드는 사이 교사들 사이에선 조심스러운 눈빛들이 오갔다. 정미영은 평소처럼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지만 누군가 자꾸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돌리자 백소정이 창가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둘의 시선이 처음으로 정면으로 맞닿았다. 한쪽은 말없이 쓰레받기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교단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사이에 그 어떤 위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백소정이 먼저 걸음을 옮겼다. 복도를 따라 다가오더니 미영 앞에 멈춰섰다. 잠시 입술을 깨물고 입을 열었다.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조금 숙인 채 걸레를 짰다. 고무장갑 속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엔 흔들림이 없었다. 그때였다. 학생 하나가 우연히 둘 사이를 지나가다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선생님, 하영이 엄마 멋져요. 그때 방송 들으면서 저도 엄마 생각 많이 났어요. 백소정은 그 말을 들은 순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해왔던 존재가 이젠 학생들 사이에서 존경의 대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교장실에선 공식적인 조치가 내려졌다. 백소정에겐 구두 경고와 함께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공개 사과가 권고되었고 다음 학기부터는 타 학교로 인사이동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하영은 그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다. 마냥 이겼다는 느낌보다는 오랜 그림자가 지나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미영은 마루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하늘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하영은 조용히 다가와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친절했어. 누가 보면 내가 교장 딸인 줄 알았겠다. 미영은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하영도 그 웃음에 따라 웃었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웃으며 앉아 있었다. 그 웃음 속엔 참아낸 시간들이 담겨 있었고 포기하지 않은 인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 백소정은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류들을 정리하던 손이 잠시 멈췄다. 책상 서랍 안에서 낡은 메모지 하나가 굴러나왔다. 20살 무렵 자신이 교사가 되기로 다짐했던 날 적어두었던 글이었다.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교사가 되자. 상처를 위로해주는 어른이 되자. 그 글을 천천히 읽어내려가던 그녀는 결국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무언가 놓쳐왔던 시간들, 잃어버린 초심이 그 순간 밀려왔다. 그날 이후 백소정은 교무실에서 보이지 않았다. 학생들 사이에선 조용히 이름이 잊혀졌고 복도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정미영에게는 단순한 평온이 아니었다. 이제는 이름 없는 하루 속에서도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었고 아이들 앞에서도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다. 이름표 없는 청소부가 아닌 누군가의 엄마이자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사람으로서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봄비가 내리던 날 하영의 졸업식이 있었다. 축하 현수막 사이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교문 앞에는 꽃다발을 든 부모들이 북적였다. 정미영은 학교 정문 바깥 버스 정류장 앞에서 조용히 하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부모들처럼 교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손엔 진한 보라색 꽃다발 하나를 꼭 쥐고 있었다. 한참을 기다리자 하영이 운동장 끝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졸업가운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작은 우산이 살짝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미영을 보자마자 달려왔다. 엄마, 나 졸업했어. 미영은 딸을 안았다. 작은 꽃다발이 눌렸고 우산이 떨어졌다. 머리가 젖는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다. 고생했어, 하영아. 우리 딸 정말 멋지다. 하영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주변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에게는 엄마의 품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다. 며칠 후 학교 게시판에 한 장의 편지가 붙었다. 글쓴이는 밝히지 않았지만 모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한때 누군가의 존재를 부끄러워했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일했고, 나를 위해 숨었고, 나를 위해 온몸을 다 바쳤다.
하지만 이젠 말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자부심이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기로 한다. 그 편지는 교내에서 조용한 파장을 일으켰다. 아이들은 그 글 앞에 한참을 멈춰 섰고 어떤 아이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정미영은 여전히 학교에서 일하고 있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그녀를 지나치며 인사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었다. 누군가는 걸레를 쥔 그녀를 도와주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말하곤 했다. 고맙습니다. 항상 깨끗한 복도 감사해요. 그 말에 미영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작은 꽃이 피어나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졸업한 하영이 학교를 찾아왔다. 교정 한쪽 벤치에 엄마와 함께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하영은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하며 말했다. 엄마, 나 교육학 전공하려고. 누군가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특하다는 말도 자랑스럽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이젠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는 걸 느끼며 자신도 어느새 단단해졌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늘은 벽에 새 그림을 붙였다. 이젠 조금 더 자란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엄마는 학교의 햇살입니다. 걸레를 들고 있지만 누구보다 반짝이는 사람입니다. 정미영은 그 그림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스며 있었다. 비록 이름표 없는 청소부였지만 그녀는 누군가의 세상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닦아내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이 가장 기억하는 가족의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